오늘도 역시 김건희 여사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다 그래요, 김건희 지금. 여사 관련 의혹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무슨 공천 개입,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이 모든 면에서 다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니까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자 일단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새로 나온 뉴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공천 개입 의혹의 주인공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명태균 씨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보도였는데 특히 2021년 이준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나왔을 때 이준석 돌풍을 어떻게 보면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판을 짰다 이런 보도거든요. 자 그러면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수준을 맞춰서 얘기해 봤을 경우에 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좀 얘기해 주는 보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보도만 갖고 윤석열 잘못됐다, 이준석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그 사실을 이제 이준석이나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를 하고 그대로 그냥 계속 서로 그냥 작전을 짜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다. 그러면 잘못된 것 같고 네. 또한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이 명태균 씨 얘기만 듣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냥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기사를 보면 네. 그냥 명태균 씨가 조사해가지고 그냥 윤석열한테 보내줬고 윤석열이 야 빨리 보내 막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 딱히 틀리진 않았다 여론조사의 흐름이. 신뢰 관계를 나타나기 위한 네.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사는 다음번 기사의 신빙성, 신뢰를 주기 위한 빌드업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지? 아, 명태균 씨랑 이런 신뢰관계가 있었구나. 그거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사는 그냥 명태균 씨가 그냥 자기 돈 들여가지고 뭐 딴 데 받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신뢰 받았구나. 네. 그냥 그 정도로만 저는 읽혀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님. 오늘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두고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젠장 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과거 기사 혹시 또 그리고 앞으로 나올 기사와 맥락 속에 있는 거다 그냥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본인이 회장을 했던 미래한국연구소 네. 그리고 본인이 의뢰한 P&R 네트워크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실부터 가지고 접근을 했다. 그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서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22년 대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물어봤다. 네. 그 여론조사 어떻게 되고 있어? 라는 정도. 아, 두 사람이 이래서 가까워졌구나.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누가 뭐 나빴느니 할 정도는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에 뉴스토마토가 첫 보도한 내가 대통령님하고 전화하고 사모님한테도 전화해서 고생해서 그 뒤에는 김영선이 창원 의창에 제보를 공천을 받았다라는 네.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 그럼 왜 줬을까? 대통령 사모님은 명태균 씨가 뭐가 이쁘다고 말을 들었을까라는 근거가 되는 하나. 네. 그때 여론조사 자료를 줘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 그냥 가만히 검찰총장 있다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명태균 씨가 지지율 이렇게 나오니까 대선 주자 나가면 됩니다. 그래요? 라고 했을 건 아니고 그때 이미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네. 제가 아는 사람도 가서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랑 갈등이 있을 때 한 명이 가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럴 바에 그냥 때려치고 대선 나가세요라고 진언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꼭 명태균 씨에 따라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네.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서를 2번 제출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캠프는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 컨셉이 이렇게 잡아야 되고 제가 보고서 2번을 올렸어요. 근데 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건가요? 그러고 나서 저보고 저는 직접 안 드리고 네.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을 만나기로 다 약속됐으니까 나보고 오래. 네. 근데 못 간다. 왜요?
나 골프 선약이 있다. 못 간다. 아, 그 내가 주재하는 자리라서 나 그거 깰 수가 없다, 그거는. 그것도 막 난리가 났더라고. 아니,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왜 안 가냐고. 막 나보고 정신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 어차피 내가 보수파 패널이고 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만나든 안 만나든 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딱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엑스파일 입수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반전, 네.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 쪽에는요, 정말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저 보고서 이거 있습니다 하면서 너무 많이 와요. 박근혜 캠프스 때도 그렇게 보고서 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았고요. 당대표 선거 치를 때, 네. 그리고 당대표실에 있을 때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오는 사람, 보고서 만들어 오는 사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 얘기만 듣고 윤석열 후보가 그때 결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박 실장님 말이 맞아요. 근데 보면은 명태균 씨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이제 이거론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거의 뭐 매주 가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명태균 씨를 특히 신뢰를 했었다. 이렇게 볼 보기는 여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저 중간에 연결시켜준 분은 그 당시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담근 술까지 다 같이 먹고 그냥 와지 뻗는 그런 가장 최상의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분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보고서가 많이 오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짜증이 날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냥 뭐 보고서 올려주고 막 위한다고 하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있으면 빨리빨리 주세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였을 거다, 이 당시에는. 이거 가지고 그때 밀착관계, 뭐 명태균 씨가 완전히 뭐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원오브됩니다. 저도 그 정도로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보내고 검찰 출정 때부터 네.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도 여러 통화를 또는 뭐 텔레메시지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서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적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5월 9일 취임하죠. 네. 그다음에 그때 문자 메시지가 있었던 거는 그 전에 바로 재보궐 공천 관련해서 김영선 됐어. 첫 번째 의혹 나온 건 그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 전인데 그때는 신임을 그 정도 받는 그래서 창원의창에 김영선 뜬금없이 한물간 정치인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을 꽂아 넣어줄 정도의 신뢰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신뢰관계 아니에요? 있겠죠. 그 정도면 될 텐데 그렇다고 뭐 과연 절대적이냐, 뭐 넘버 50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의 신뢰관계를 보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불과 2년 뒤에 24년 올해 총선에서 네.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 첫 번째 그거잖아요. 뭐 텔레메시지 여사가 네, 직접 네. 공천 개입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천이 안 됐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당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시키려는 공천 개입이 아니고 네. 교통 정리해서 또 저쪽으로 가라라는 공천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네. 공천이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사의 뜻대로 창원의창에 공천을 못 받은 게 중요한 거죠. 일단 여사는 그러면 김해갑은 왜 안 졌냐? 네. 일단 빼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왜 얘기된 다른 분이 있어요. 김모 씨가 네. 이분도 결국 논란이 많아서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빼내는 게 목적으로 공천 개입했다. 그러면 22년에는 줄눈 정도의 신뢰관계, 24년에는 빼내는 정도의 신뢰관계라면 그 정도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뭐 가깝긴 한데 네. 계속 챙겨줄 만한 건 아니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요. 어쨌든 변하지 않는 건 2022년이나 올해 총선이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들어갔을 개연성은 크다. 22년에 네. 공천을 시켜주러, 24년에는 교통정리의 대상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명태균 씨와 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를 한 1분 정도만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점점점 신뢰관계가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공위의 명태균, 네. 건진위의 명태균. 네, 네. 그래서 한동안은 거의 2년 동안은 명태균 씨가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너무 말을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 토마토 언론 보도를 보면 내가 말이야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고 말이야 들어봐. 딱 눌러주고 맞아요. 뭐 윤석열 뭐 대통령하고도 내가 뭐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게 다녀가지고 작년에 네. 공직기관에서 2번 내려가가지고 2번 경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좀 조용히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냥 계속 내가 말이야 하면서 계속 이러고 다닌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쯤에 명태균 씨랑 좀 손절했다? 아. 좀 연락을 줘도 좀 잘 안 받고 막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문자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얘기한 김건희 여사 문자가 내가 힘이 없다. 이것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네. 근데 권력의 금단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한테. 네, 그 과자의 금단 현상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그 실력과 신뢰와 파워와 영향력은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라는 것으로부터 나왔는데 네. 소문이 난 거죠. 공직기강에서 왔다 갔어? 그리고 경고했어? 김건희 여사도 이제 연락을 잘 안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점점 주위에서 본인을 막 띄워주던 그러한 도움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다 등을 돌려. 점점 뭐 연락도 네. 안 하고 등 돌리고 막 거기에 막 많은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나 막 김건희 여사 막 이렇게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의 24년, 그러니까 올 2월에 공천계를 보면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잖아요. 네. 나는 그 당시에 텔레베세를 한 건 내가 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건 공천을 좀 해달라고 하니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해달라고 하니 여사가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한 맥락이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맞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김영선 전 의원이 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명태균 씨랑 텔레를 자주 한 건 맞는 것 같고 당시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도 맞는 것 같다. 네. 근데 그거는 원래 여사의 목적이 창원 의창의 교통정리예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을 내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막 계속 달라붙겠죠. 아 제발 우리 김영선 의원님 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요? 힘 없어. 그냥 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라는 것들. 네. 그러니까 나는 원론적으로 여기에 개입할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해줬지만 지금은 자꾸 또 저쪽 가 김해갑으로. 라고 했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나 힘없어. 그냥 그럼 정당에 공천 신청해서 경쟁하든지. 네. 근데 그거 안 될 줄 알죠. 그리고 그 이미 또 안 돼서 그러니까 전날 컷오프 되는 걸 미리 알고 명태균 씨가 바로 그 비서관, 보좌관 이 씨에게 연락해서 빨리 김해갑으로 스스로 간다고 기사 써라고 해라. 네. 그거 빨리 여사한테 보내줘야 된다. 왜냐면 컷오프 되면 거기에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공천 개입으로 보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 좀 약간 잡히는 것 같아요, 틀이. 자, 그리고 지금 뉴스토마토의 그 보도의 핵심 취재원이 그 알파벳 E 씨, 네. 그 명태균 씨랑 10년가량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 주선으로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뭐 비서관, 보좌관을 거친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거를 제보한 이유는 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주종 관계가 뒤바뀐 거를 이제 보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제보를 하고 이런 일들을 왜 했다고 보세요? 제가 잠깐 뭐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럼 뭐 그분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명태균 씨한테 열받았대요. 아. 그리고 이 상황 전체에 열이 받았답니다. 네. 그분도 수사를 받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받은 9천여만 원이 갈 때 그분이 현금으로 빼서 서랍에 넣어놓으면 네. 명태균 씨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왜 그 당신이 왜 그 돈을 줬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열이 받고 그런 세비가 명태균 씨에게 가는 것도 좀 열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 들은 거는요. 일단은 모욕감을 많이 느꼈고 막대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언론에 나왔는데 1월 달에 그 정치자금권 6,300만 원 가지고 네, 네.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회계 책임자가 신고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이거 다 회계 책임자가 잘못했어. 아.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네. 네가 다 책임져. 하면서 그냥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되게 빡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세계 책임 한 그분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굳이 뭘 확인하실래? 아니, 그걸 확인해야지 맥락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되게 그동안 모욕감도 많이 느끼고 자기 돈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보통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돈 쓰고 나중에 이제 돈 받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주고 네가 썼어 진짜? 막 이러고 이 어쨌든 성관이의 고발당한 거 이것도 네.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감옥 가 뭐 이런 진짜 식이어가지고 독박을 쓰게 생긴 이 상황 거기서 자체에 완전히 대한. 빡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 언론에도 MBC나 JTBC 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6,300만 원만 처음에 얘기됐을 때 그거는
이 보좌관 이 씨, 알파벳 이 씨죠. 알파벳 이 보좌관이 선거 과정에서 내 개인 돈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서 아 그래 얼마 그럼 그걸 갚아줄게라고 나는 이 씨에게 줬을 뿐이고 네. 이 씨와 명태균 씨 관계는 난 모른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수사를 받는 건 그 돈을 받아서인데 김영선은 쑥 빠지고 네. 이 씨와 둘 사이의 관계를 했거든요. 이 씨는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이게 정확히 보면 꼬리 자르기에 꼬리가 된 거예요. 네. 기분 나쁘죠. 네. 실컷 시켜서 한 일인데 왜 나만?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끼쳤을 것 같아요. 최근에 김영선 의원이 그 사람을 횡령으로 또 고소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요, 화날 수밖에 없지. 이 일은 시권 부려먹고. 지금 보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종합해서 봤을 때 명태균 씨도 사실 김건희 여사랑 멀어지고 난 다음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권력과 멀어지는구나에 대한 금단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사실 최근에 CBS 한판 승부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텔레그램 캡처 원본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 이제 대선 당시에 본인이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안철수 당시 후보 간의 단일화 메신저 역할을 한 거 이런 것들 다 밝혔는데 네.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텔레그램 캡처 원본을 공개하면 나도 모든 걸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겠다. 제발 밝히라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뭐 이거는. 하세요. 자, 제발. 이분이 쫙 모든 것들을 안할 밝힐 거예요. 가능성. 안 할 없나요? 거예요. 안 해요? 예. 왜요? 본인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 명태균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너 알아. 그러면서 딱 하고 뭐 단일화 과정 중에서 명태균이 무슨 역할을 해? 그랬더니 난 이런 역할을 했어 하면서 네. 또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못 참는 사람 같아. 근데 그거지 이 사람이 A부터 Z까지 다 까게 되면은 네. 본인도 위험해지고 왜냐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요. 세비 반띵 이론도 틀리면 안 돼.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를요. 네. 이것도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될 거고 6,300만 원 본인은 빌려준 거 봤는데 뭐가 문제야 라면서 페북에다 올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나 수사 나온 것을 보면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 기제만 나오는 것이지 네.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다. 네. 이준석 대표가 뭐라 하니까 그냥 뭐 사진 하나 올리고 네. 왜 삽질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토마토 니들이 밝히면 나도 할게.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밝힐 가능성도 물론 100개를 다는 아니지만 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 안철수 의원을 뭐 사진 찍었고 그다음에 최진석 교수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는 여러 가지를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천하람 의원과 함께 홍매화를 찍은 사진 네. 그것도 뭐 홍매화가 뭐냐 새벽 4시는 왜냐 저는 새벽 4시도 나름 이해가 돼요. 밤에 만났으니까 네. 홍매화도 제가 막 찾는데 주술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핵심은 삽질이에요. 네. 삽질. 네. 네. 니네 왜 삽질해? 라는 게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목도 그냥 삽질하고 있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홍매화나 뭐 이건 별 새벽 4시도 주술적인 중요하지 않고 의미보다는, 네. 뭐 주술적인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니까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다라고 보고 삽질인데 그런 식으로 여권 관계자들이 만약 걸리면 좀 불편할 수 있는 것들. 네. 안철수 의원도 그렇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사진 찍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사진 찍자고 그렇죠. 하니까. 사진 찍어도 모를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최진석 교수와 나눴던 걸 보면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역할은 했구나라는 건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 여권 정치인들에게 내가 100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 거는 협박하는 거라고 봐요. 이 정도에서 무마를 시켜라. 안 그러면 나 다 터뜨리면 너희도 곤란해질 거야. 네. 라는 메시지인데 이미 언론이 몇 군데가 붙었잖아요. 네.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덮을 수가 없어요. 홍매화 사건을 박 실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 진실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연락을 A라는 분인데 네. 사실은 홍매화 내가 사갔다라고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A라는 분인데 네. 사실은 홍매화 내가 사갔다라고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네.
자기가 2개를 사갔대. 왜 사갔냐면 주지스님하고 너무 친한데 그 3월달 되면은 그 섬진강 유역에 칠불사 그쪽에 매화가 홍매화가 많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매화 축제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칠불사에 매화를 심으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자기 주지스님이랑 친해가지고 홍매화 2개를 사갔대. 하나에 3만 원이고 2개 사니까 깎아줘가지고 5만 원에 샀대. 아, 굉장히 구체적이군요. 네, 그래가지고 가져갔대. 영수증도 있대요. 산 것도 다 저한테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검을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들이 내려온 거야. 이준석, 천하람 막 이렇게. 그분은 정치권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치권 분이에요. 네. 그분도. 본인도 이제 좀 좋은 일 있으려고, 총선에 좋은 일 있으려고 이제 사간 건데 그분들이 내려오니까 주지수님이 아니 뭐 아침에 좀 신고 가지 그랬는데 새벽 4시에 간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신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천하람 후보도 홍매를 심었고 네. 이준석 후보도 홍매를 심었고 2개를 심었대요. 아. 그러니까 사진은 천하람만 천하람만 심은 게 나왔잖아요. 근데 2명 다 심었다. 그러니까 주지수님은 지금 황당한 거야. 이게 무슨 가만히 있어봐. 새벽 4시에 홍매를 심어서 뭐 이상한 jut을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니까 네. 되게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밤이나 뭐 아침이나 낮이나 와가지고 홍매를 많이 신고 간대요. 많은 분들이 신도들도 많이 신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웃기다. 그렇게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건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간의 통화 음성 파일인데 여기 보면은 아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본인이 사실은 공천을 받고 싶은데 이원모에게 뺏겼다. 근데 이거는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민원을 받고 이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의 소리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던 곳이고, 그리고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 예전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도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선뜻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박 실장님이 네. 이명수 기자를 만나보셨잖아요. 방송에서 같이 해봤죠. 네. 그 매력이 있다라고 하시길래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그 진짜 매력에 나도 빠졌던 궁금해요. 건가? 우리 아. 보수파 입장에서는 이명수는 절대로 통하면 안 될 사람 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홀라당 넘어갔는지. 볼 때 약간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인상이 있어요. 재주가 아, 있어요? 그래요? 재주가 있어요. 저도 사실 어딜 가든 그냥 거기 있던 사람인 것 같은. 그렇지. 제가 옛날에 이제 모 재벌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을 때 막 네. 따라가서 그때 저희가 있던 매체는 검찰 출입 기자가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작은 매체에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취재 갔거든요. 네. 그 회장이랑 엘리베이터를 검찰 수사관이랑 같이 탔어요. 타고 저 옆에 이러고 있다가 회장님한테 물어봤죠. 그 재벌 회장한테. 근데 이거 뭐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제가 같이 수사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고 기자인데요. 그랬더니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명수 기자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경계감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흐트러뜨릴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저보다 더 흐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그 김대남 행정관이 비서관이 했던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거기에 실제 그렇게 이명수 기자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서울의 소리. 네. 여사의 녹취록의 주인공. 일단 처음에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저 행정관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 고향이 강릉이고 이 이명수 기자는 삼척이에요. 그 근처에. 그래서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부터. 통화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아 내가 컨트롤 형 동생 하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것도 생기고 또 한 번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MBC랑 같이 MBC 스트레이트 이명수 기자가 나왔고 그때 용산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게 있었대요. 거기에 그 김대남 행정관도 비판되는 네. 그런 게 있었대요. 그쪽 네. 일도 비판되는. 네. 근데 이분이 극우 유튜버들 관리하는 업무였는데 그쪽에서는 보수의 적인 이명수 기자가 강하게 비판했으니 우리가 보호해야 돼가 됐다는 거예요. 아, 김대남을 우리가 보호해야 네. 된다? 아.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해는 안 본 거네요. 손해 안 이득을 본 본 거네요. 얘가 날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왜냐면 얘가 저기 이른바 보수의 적이기 때문에 네. 이거 손해가 아니네? 그래서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 괜찮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얘기를 근데 이 주워 담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도 질문에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이지. 얘기가 그렇게 뇌피셜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믿어지지 약간의 않는 과장은 있지만요. 이런 소문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용인갑이라는 특정 지역을 국한해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성을 띠고 본인 당사자니까 조금 더 억울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네. 과장어법이 들어간 것 같지만 그냥 우리 정말 많은 소문 들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누구랑 연락하고 누구는 공천 주고 막 이래 신경 썼대. 그거에 하나의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뭐 육성이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 내가 어제 얘기 들었는데 어제 9시쯤에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공관위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이거 뭐 꼭 챙기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냥 안 챙기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좀 구체성을 띈 네. 정황 증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었을 텐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아유 김건희 여사가 또 뭐 이렇게 공격하기도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 보도를 한다니까 그걸 좀 보시고 또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김대남 행정관의 워딩은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법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정확히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김대남 행정관이 만약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했다면 신빙성이 훨씬 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에 그젯밤에 여사가 이철규 의원에게 전해서 막 화냈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이런 게 들어있었으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는데 네. 김대남 행정관과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 속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뭐 아주 핵심은 아닐지더라도 지근거리에 있던 이 행정관 비서관조차 여사가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라고 실제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이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볼 때 여러 가지 정황들 보니까 아 여사가 하고 있구나. 또는 주변에서 자기가 이 사람도 뭐 유튜버들 감당하는 업무였는데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사가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라는 본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 질문에 넘어가거나 또는 이분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억지로 이명수 기자를 혼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네. 그냥 편한 동생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분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분이 굳이 거기에서 뭐 거짓말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네. 당시 분위기가 그렇다. 그 실제 관계가 사실은 이게 다르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국정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보다 사실은 여사가 뭐 보다까지는 모르겠어요. 여사가 국정운영에 총선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어라고 믿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그러면 되는 당연히 일이죠. 그걸 시정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사가 픽한 사진들, 마포대교의 이런 사진들 보면 그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만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